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 이어갑니다. 7월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제주 로컬 여행 1편인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제주를 알 수 있겠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큽니다. 첫 번째 책으로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네, 7월의 첫 번째 책은 아마 예전에 발간되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2004년 한겨레 출판사에서 발간한 이영권 전 영주고 역사 선생님의 제주 역사 기행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읽진 않았지만 이 표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양 수업 과제로 이 책을 접했는데요. 제주를 어떤 중앙사적인 역사관에서 바라보지 않고 지방사적인 관점으로 제주의 다양한 역사 문화를 기술한 아주 의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인 이영권 선생님은 제주 출생으로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제주대학교에서 역사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전직 역사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제주 4.3연구소, 제주 참여환경연대에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선생님의 말을 따와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역사는 아무래도 추상적입니다. 한 단계 낮추어 지방의 역사가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현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제 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위압할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로 친근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를 중앙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방사의 관점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지역사의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꾸준히 환기를 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이면 여전히 중앙사적인 관점이 우세할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신선한 시각이었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모두 중앙사적인 역사에서 서술한 역사관을 배우고 있는 건데요. 조선왕조를 배울 때에도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역사들 조금 비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왕의 신하가 왕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던 것들을 어떤 과학적인 기법과 또 역사적인 조각들을 더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국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배운다면 그 역사 속에 있는 유관 시간 속의 역사 그리고 굵직한 역사를 배운다는 그 장점은 있겠지만 당시를 살았던 민중들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관점이 아닌 백성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집은 찾기 어려운 거고요. 또 이 저자인 이영권 선생님은 우리의 역사는 모두 1등을 기록한 역사를 이제 배우는 방식이라서 1등이 아닌 다수의 지역의 기준을 통일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책의 지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서 중앙사적 관점이랑 지방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볼 때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서 우리가 청동기 문화를 배울 때 청동기 문화가 기원전 10세기가량 등장한다고 배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제주에서는 그보다 훨씬 늦은 기원전 6세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와 제주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단적인 예로 꼽고 있는 건데요. 고려시대의 산별초항쟁도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평가가 좀 아주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격전을 치른 어떤 항쟁의 개념으로 영웅사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영권 선생님에 따르면 사실 그 당시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고려군이나 몽골군이나 똑같은 외세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앙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역사더라도 앞면과 또 뒷면이 굉장히 다른데 앞면을 중앙사적인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뒷면을 지방사적인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중앙사적인 역사관을 배우면서 자랐지만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방사적인 역사관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제주의 역사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주 도민의 눈으로 지방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의 역사는 어떤 모습일지 이 책을 통해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슬기롭게 제주를 여행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건가요? 슬기롭게 여행하는 방법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아니지만 네. 이 책의 제목이 기행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책을 여행 안내서라고 생각하고 그 각자의 방식으로 여행 코스를 짜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사 장소들을 12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요. 1장에서 소개된 곳들을 둘러보는 코스로 그 제주를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2장이나 3장에 소개된 곳들을 둘러보는 코스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맨 첫 장을 펼쳐보게 되면 그 제주도 지도가 그려져 있고 또 그 위에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마다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행 코스를 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여행 안내서로 삼고 자신만의 여행 코스를 개발하기 참 참신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사람들한테 이 책을 추천할 때 자신의 여행 코스를 만들어 보라고 종종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조금 막막하시다면 제가 예를 조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장이 그 선사시대 제주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장에서는 북촌의 바위그늘 집자리, 삼양동 마을 유적지, 그리고 삼양동 고인돌, 국립제주박물관, 관전동 바닷가 고인돌, 또 용담동의 선사유적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지리 유적 오지구까지 이렇게 하나의 루트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개별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 그 제주의 역사 문화를 찾아서 이영관 선생님이 추천하는 루트를 따라서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제주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첫 장의 제목을 보니까 제주의 역사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소개를 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모두 그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사시대 제주 사람들의 삶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도의 탄생설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지, 그리고 삼별초와 몽골 제국의 흔적, 또 제주의 어떤 불교 문화와 조선시대 외구 방어 유적지, 그리고 유배인들, 무속신앙, 이재수의 난과 제주 항일운동, 일제 군사여적가, 그리고 우리 4.3 현장까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다 담길 수 있나 할 정도의 아주 방대한 역사를 핵심만을 포착해서 잘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제에 맞춘 제주 역사 여행이 가능하겠군요. 12개의 주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고 책방지기가 이 책에서 꼭 들려주고 싶은 제주 역사 이야기는 뭔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항목 유적지와 또 삼별초 항쟁도 그렇고요. 사실 너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아주 많아서 어떤 것을 꼽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또 우리 그 탐나는 제주에서 그 제주 그 역사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알차게 잘 다뤄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책 속에서도 보셨던 그 부분들을 보시게 될 건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무속신앙을 다룬 부분이 조금 흥미로워서 그 부분을 좀 소개드릴까 합니다. 책에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346개의 신당이 제주도에 남아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과연 신들의 고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 신당 중 그 68%가 여신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남성을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이 내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주는 여신들이 더 많을까 궁금해졌는데요. 책에서도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1653년 제주 목사 이원진이 남긴 탐라지 기록에 따르면 여아를 오히려 선호한다는 그 대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증거로 해서 저자는 그 제주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그 자연적인 환경 요인으로 여성 노동력이 남성 이상으로 발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생긴 것은 그 조선 후기나 또 말기로 보는데요. 유교의 그 이데올로기가 뒤늦게 제주의 그 민중들 속으로 깊이 침투한 결과라는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따져보니까
그 제주의 여성이 왜 강한가 그 이유를 아주 깊숙이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제주의 당문화도 그 중앙사적인 역사가 아니라 지방사에서 다루게 되니까 또 이게 얼마나 독특하고 또 얼마나 유의미한 우리의 자산인지도 와닿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책이 참 책방지기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은데요. 책방지기로서 이 책의 의의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 배낭을 메고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뚜벅이 여행을 다닌 적이 많습니다.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도 또 어떤 곳이 좋은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제가 고향인 제주도에서 책방이라는 콘텐츠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독 생각나는 나라가 생겼거든요. 네, 어딘가요? 네, 바로 이탈리아인데요. 네. 그 이탈리아는 그 이제 사실 그 유럽풍의 어떤 경치가 빼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탈리아는 길가에 널리고 널린 게 고대 유적지거나 고대 유물이거든요. 네. 그 특히 이탈리아의 그 로마가 그렇잖아요. 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고대 로마 황제가 완공한 그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이 나타나고 또 시내 중심가인 그 판테온 신전이 아파트와 함께 그냥 버젓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고대 로마 시민들의 생활 중심지인 그 포로 노마노를 보게 되면 고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눈에 아주 선명히 그려질 정도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로마는 건축법상 건물을 함부로 짓거나 또 증축할 수가 없어서 이 덕택에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역사적인 장소로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그 제주도도 이 로마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유물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영권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 우리의 역사 이야기는 시간을 뛰어넘는 다양한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그 대정읍 알뜨르 근처만 가게 되더라도 길거리에 널리고 널린 게 역사 유적인데 우리 제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것인지 아마 다 모두가 이제 잘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역사 유적이 널려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과연 이 역사 유적지나 유물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네. 네,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 더 뿌리 깊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이 책을 통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제주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역사를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 한 권의 책 속에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제주 로컬 여행 1편의 첫 번째 책으로 이영권 선생님의 제주 역사 기행 만나봤는데요. 제주 역사 문화를 배우려면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하나 고민이 됐었는데 이 책부터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